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 오늘은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주제는요, 난데없는 지식.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가능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가능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만으로도 뭐 가능태 얘기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소주제를 다 모아서 한 번에 끝내버릴까 하다가 막상 또 소주제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약간씩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분리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핵심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트랜서핑에서 마음과 영혼이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과 영혼. 자주 등장을 하죠. 번역어로 마음,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이 가능태와의 관계, 그리고 의도의 조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념이 혼동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나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사실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쉽게 쓰고는 있지만 마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는데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혼이라는 개념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 돼야 되는 거죠. 영어로는 spirit 아니면 soul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영과 혼은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럴 때 또 마음이라는 개념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마음과 영혼은 좀 달라요. 제 입장과도 다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과도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크게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하죠. 보통 이렇게 빙산의 일각을 비유를 많이 하죠. 빙산의 일각. 그래서 의식,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그러죠. 그래서 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식 차원을 트랜서핑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잠재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의식적인 부분, 영혼이라고 할 때는 잠재의식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책에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마음이 생각에 가깝습니다. 생각. 그리고 영혼은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게 어떤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직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근접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또는 사고, 그래서 머리, 가슴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시고요. 영혼이라는 것은 직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정확한 이해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마음과 영혼이라는 개념이 가능태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이번 주제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저는 이 트랜서핑 강독 전반을 통해서 마음과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책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생각과 느낌 또는 머리와 가슴 이런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개념을 이렇게 숙지를 해두시면 이 심리맨 트랜서핑 강독을 들으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능태와 도대체 마음과 영혼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가능태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 공간이고 에너지 차원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능태가 있는데 이 가능태에서 물질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 영향을 미치고 또 이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난데없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문득 나에게 주어진 지식을 얘기해요. 보통 지식을 얻는 건 어때요? 먼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기술을 하고 설명을 하고 등등등등 하면서 이것이 어떤 모델이 됐다가 이론이 됐다가 지식이 됐다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력을 사용해서 머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이 지식은 어디서 왔어요? 네, 선조로부터 왔어요. 선배들로부터 넘겨받은 지식. 앞서서 정리해 놓은 지식이 후대에 다시 정리되고 또 그 위에 덧붙여지고 비판받으면서 새롭게 출현하고 또다시 그것이 통합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지식이 전수가 되어 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은 전수된 지식을 말해요.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주로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검증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식과 미신과 상식은 차이가 있죠. 상식 수준이냐, 이것이 지식 이론 수준의 지식이냐, 상식 수준의 지식이냐, 미신에 가까운 것이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제 검증된 것들, 이런 것들 지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거치면서 시간 안에서 전수되어 온 지식을 우리는 습득을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난데없는 지식은 뭐냐면 이러한 지식의 흐름, 유통 과정을 벗어난 지식을 얘기해요. 지식의 유통 과정, 이 흐름,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지식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난데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난데없는 지식이 그럼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은 바로 가능태 공간에서 온 것이다. 문득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냥 알게 됐다. 이게 이제 난데없는 지식, 가능태 공간에서 가져온 지식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가능태 공간에서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사실은 가능태에 있는 정보가 왜곡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미 가능태 공간에는 무수한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의 전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지식들, 가능태 공간에서 직접 가져온 지식들, 이러한 지식들이 또 별도로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능태 공간의 지식을, 난데없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소위 말하는 어떻게 그러한 영감을 너는 받고 어떻게 그러한 빅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가능태 공간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마음과 영혼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존재의 부분이 이 가능태 공간의 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언어로 개념화되어 있고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가능해요. 설명이. 반면에 영혼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모호해요. 그리고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그냥 알아요. 그래서 마음은 주로 좌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혼은 주로 우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뭘 개발을 하죠? 우리는 아카데믹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고 훈련시키죠. 두뇌를 개발하죠. 향상시키죠. 머리에 많은 지식을 넣고 또 이 머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두뇌 가동률을 높이는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자라면서 우뇌적인 영역, 영혼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거,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르는 훈련은 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는 익숙해지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더욱더 머리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T가 되는 거예요, ET가. ET 아시죠? 외계인 ET. 머리가 엄청 커요. 머리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잠들어 있어요. 우리가 마치 이와 같아요. 또는 뭐 SF 만화나 영화에 보면은 왜 이런 용액 안에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서 뇌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말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돼버렸어요. AI처럼 돼버렸어요. 이러한 존재로서는 가능태 공간에 난데없는 지식, 영감과 아이디어와 정말 혁신적인 생각들,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끌어오기란 매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러한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 가슴이 뛰는 사람, 영혼이 살아 뛰는 사람, 생동하는 사람, 직감에 예민한 사람, 느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가능태 공간에서 오는 정보들을 면밀히 감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태 공간에서 정보가 오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잠재의식적이라고 그랬죠. 의식 안에서 그것을 알아차릴 때는 정보가 들어왔지만 알아차릴 때는 뭘 사용해요? 사고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감을 느꼈을 때 하는 말이 그거죠.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느낌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본 거는 분명해. 이런 차원이 이제 직감의 차원인 거예요. 영혼의 음성을 들은 경우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태 공간에서 오는 이러한 정보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영혼의 느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직감이나 깊은 곳의 느낌,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모든 것을 언어로 다 표현해야만 그것이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죠. 때로는 자세한 설명보다 몇 줄의 시가 훨씬 더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시의 언어라는, 시적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시라는 것이 몇 문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시적 언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언어화해야만 그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이 좀 어눌해. 어떤 분들은 말을 엄청 잘해요. 말이 그냥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제가 약간 좀 좌뇌형이라 우뇌 쪽도 있긴 한데 이제 좌뇌가 좀 더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수다 떠는 이런 건 싫어하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항상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많이 한다고 꼭 전달이 잘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항상 합니다. 왜냐면 어떤 경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제가 느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느낌. 그래서 뭐 느낌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 그냥 느끼세요.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느끼세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이 어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세상에 적응을 못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은 어눌하지만 그분이 굉장히 깊은 감수성의 세계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예민한 직감을 바탕으로 가능태 공간에서 오는 난데없는 지식, 영감 이런 것들을 잘 수신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발이 가능하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직감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키우는 게 사실은 그 현대사회, 문명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머리를 키워라죠. 머리를 키워라. 왜냐면은
갈수록 사회가 산업화되고 고도하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은 일종의 기계 부품처럼 전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 부품처럼 잘 기능을 하려면은 이 조건이 뭐냐면은 빠르고 신속,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신속 정확. 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비상하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을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이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 역시도 이런 산업화의 연장선상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이지, 우리가 말하는 정말 독특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힘든 그러한 창의성, 창조성, 가능태 공간에서 가져오는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창의성을 기릅시다, 우리가 혁신을 합시다,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다분히 이러한 머리를 또 한 측면으로 강화하는 그러한 훈련이에요. 대부분이요. 결국은 펜듈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개념이죠.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빠르고 정확하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이걸 이제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자꾸 혹사당하는 거예요. 혹사당하는 거.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회라고 해서 남과 다르게 경쟁합시다라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우리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혹사시켜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수성은 계속 죽어갑니다. 이것을 살리자 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이 머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펜듈럼에 잘 복무하고 기능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할 것이냐. 그것은 비대해진 머리를 기르는데 너무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몰두하지만 마시고요. 이 가려진, 잠들어버린, 왜소해져버린 가슴을 키우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시를 좀 읽으세요, 소설 좀 읽으세요, 글을 좀 쓰세요, 가끔 좀 하늘을 쳐다보세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막 수다 떨 때도 있지만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틀어놔도 좋고, 밖에 나가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도 좋고, 바닷가 가서 파도 소리를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자신을 자연에 열어주시고, 뭔가 느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가슴에 있는 소리를 귀 기울여 보려는 그런 여유를 한번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끊임없이 머리를 사용하게 만들잖아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시고 좀 느리게 우리는 느리게 걷자 그런 노래도 있는데, 느리게 잠시 멈춰서 여유를 가지고 한번 내 마음 안에서 울리는 소리들, 음성들, 그것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죠.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머리가 비대해질수록 몸을 사용하는 게 줄어듭니다. 운동은 고사하고 노동을 하지 않죠. 각종 성인병이 걸리기도 쉽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몸을 움직이고 이런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가능태와 마음과 영혼의 관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감이 좀 많이 발달한 경우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뭐 사실 여전히 예민하죠. 예민한데, 예전에는 이제 예민한 게 좀 지나쳐서 좀 까칠했다면, 지금은 까칠한 건 뭐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면. 저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예민한 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예민한데, 이제 이 직감이라는 것을 제가 좀 잘 감지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떠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한동안 그 사람이 갑자기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얼마라는 건 이제 뭐 몇 분에서 몇 시간 후에요. 연락이 온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런 게 자주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는데 매번 알아차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이러한 직감이 정확하게 작동을 할 때는 제 생각이 무언가에 팔려 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제로에 가깝게. 정확히 제로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제로 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고 긴장 상태가 아니고 무언가에 몰입한 상태가 아니고 이완된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나의 생각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문득 뭔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문득.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다. 나에게 들려오는 의미 있는 신호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뭔가 계속 그 사람이 떠올라. 그러면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 연락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나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계속 들어. 저항감이 들어. 불편해. 이런 느낌이 지속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제로 상태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건 그 사람이 일종의 에너지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죠. 본인도 어떤 경우는 의도를 딱 설정을 했는데 의도를 하는 순간 에너지는 이미 먼저 작용을 하거든요. 에너지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의도를 하면 생각 에너지가 이미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훨씬 더 긴밀하게 흔들림이 옵니다. 그 느낌이 오는 거죠. 그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그럴 만한 일이 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럴 때가 중요한 거죠. 이때 바로 이러한 느낌에 내가 엮여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펜듈럼에 끌려간다. 그리고 계속 이중거울의 반영에 의해서 실제 그러한 환경으로 현실로 들어간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부. 택배를 반송하라고 그랬죠? 반송하면 다시 보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알겠는데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주파수가 나한테 오고 있구나. 나는 이것을 거절하겠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여기에 엮이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누구한테 가요? 보낸 사람한테 가요. 보낸 사람한테 몇 배가 돼서 갑니다. 3배, 4배가 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에 예민하실 때 그런 느낌에 휩싸이지 않고 조절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잘 느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좀 제가 이런 걸 예민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감의 느낌은 아이디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난데없는 지식. 뭔가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를 시도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줬을 때 계속 정교화됩니다. 정교화되면서 뭐예요? 현실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태 공간에서 주어진 정보의 하나의 느낌,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테나를 올려야 돼요. 그래야 수신이 되잖아요. 안테나를 올려라. 안테나를 올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테나를 올리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안테나를 올리는 것이 바로 내 영혼, 느낌, 직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 느껴보는 것이고요. 주파수를 맞추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목표죠. 목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질 때 그러한 가능태 공간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현실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것을 경험해 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영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에서 경험을 많이 해나가실 때 보다 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에서부터 적용을 하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직감인지 아닌지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돼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이것이 진짜 나의 직감에서 온 건지 나의 우연을 내가 착각을 한 건지가 분별이 됩니다. 때로는 정말 우연의 일치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곡해서. 본인의 소망이죠, 소망. 소망에 의해서 그것을, 이 우연을 이 기적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내가 끌어당겼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밑바탕에는 의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불신하는데 그것을 잠식시키고 싶어서
기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연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래 못 갑니다. 이건 감각으로 키워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신경쇠약이 걸릴 수가 있어요. 신경쇠약. 너무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느끼고 그냥 아는 거예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그 느낌이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잘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당장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멈추고 그 느낌을 계속 살펴보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직감을 예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머리로 옳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아요. 예,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트랜서핑을 하는 태도고요. 가능태 흐름을 타는 이 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감각에 속한 것이고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감각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감각을 찾고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 찾으려면은 경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셔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착각이었는지, 나의 억지 주장이었는지, 실제 나의 직감이었는지, 또 어떨 때는 이게 직감이 맞고 어떨 땐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직감이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직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나에게 선물이 온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순간을 면하게 해준다든가 이럴 때 주로 직감이 크게 작동을 합니다. 매 순간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면 직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리, 머리의 생각의 기능을 힘을 풀어줄 때, 이 사이즈를 좀 줄여줄 때, 그때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지 이거를 끄집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직감은 달아납니다, 여러분. 머리로 직감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책에 내 있는 내용을 몇 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오실래요? 네, 돌아왔습니다. 214페이지고요. 이 난데없는 지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 난데없는 지식에 해당을 해요. 예, 뭔가 있어. 뭔가. 예, 이거야. 이거 같아. 뭐가 있어. 그런데 딱히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 이런 내용, 이런 느낌. 이제 이게 난데없는 지식에 해당하고 가능태 공간에서 끌어온 정보와 지식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윗줄. 아주 적은 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정보장의 데이터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예감이나 모호한 지식의 형태로 이런 데이터의 흔적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네. 저도 정보장의 데이터를 아주 명료하게 읽는 그런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모호하지만 이러한 형태가, 지나갈 때 그것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주시하다 보니 감각이 좀 더 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볼게요. 문제를 단순하게 하고 용어의 의미 때문에 혼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잠재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네, 이것을 이제 개념 정리한 거예요. 밑에 읽어볼게요. 사람의 주의는 바깥 세상의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타프티 책의 개념, 업그레이드된 개념에 따르면 이것을 외부 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사로잡힌 거, 외부 스크린.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내면의 독백도 마음의 통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멈추는 일이 없다. 이건 뭐예요? 이건 내부 스크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타프티에서 말하는 내부 스크린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계속 읽을게요. 마음은 영혼의 미약한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만을 권위적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되낸다. 네. 이 신호는 미약하다는 거죠. 영혼의 소리는. 네, 미약해요. 미세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세하다. 네, 굉장히 막 강하게 주장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스멀스멀 올라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이 마음의 영역이 커져 있을 때, 이것이 강해져 있을 때 그 미약한 소리마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밑에 읽어볼게요. 마음은 모든 정보를 적절한 이름표가 붙은 서류함 안에다 집어 넣으려고 애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설명이 돼야지 받아들인다라는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증명해봐라 그러는데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경험해봐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트랜서핑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 영역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하면 트랜서핑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함께 경험이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되진 않지만 이게 돼, 뭐 이게 느껴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을 기존에 이러한 영혼이 잠든 상태의 사고체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트랜서핑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216페이지 맨 밑에 단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영혼은 이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영혼은 이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라고 설명하진 못하는데 느껴요. 그리고 알아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우유가 희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유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안다는 거죠. 그 밑에 마음이 추상적 범주를 사용하여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과 영혼 사이의 연결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 영혼은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영혼은 느낌으로써 안다. 네, 특징이에요. 영혼의 특징, 직감의 특징. 그냥 알아요. 그냥. 설명하기는 애매해요. 217페이지 중간 부분. 영혼의 모호한 느낌과 지식은 마음의 시끄러운 생각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통제가 조금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직관적 지식과 느낌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에 당신은 영혼의 느낌이나 알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두뇌가 과열된 것들을 잠재우고 마음의 닫힌 부분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상조차도 머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 명상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자기 위로 하는 거예요. 명상은 쉼이 필요하고요. 실제 두뇌 가동률이 굉장히 향상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기 때문에. 그런 틈을 주셔야 된다고요. 이완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영혼의 소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먼저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명상만이 방법은 아니고요. 상담을 하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도구를 활용하든 해서 불안한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털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이것이 방해하는 주파수가 됩니다. 218페이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영혼은 두 가지 대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편안한 기분과 불편한 기분이 그것이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영혼의 느낌을 알아차립니까?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아, 나빠 이거예요. feel good, feel bad.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나빠져. 마음이 가벼워져, 무거워져. 복잡해져, 생각이 복잡해져, 생각이 단순해져. 의욕이 솟아, 죽어. 몸이 살아나, 몸이 무거워져.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간단한 판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해지느냐, 불편해지느냐, 복잡해지느냐, 간단해지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219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마음에게 잠시 입을 다물도록 명령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라.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 다음 다른 해결책 하나를 고르고 다시 질문한다.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네, 이 느낌을 잘 살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마쳤고요. 계속해서 가능태와 관련된 소주제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주말이 또 시작됐는데요. 주말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이제 5월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4월도 금방 갔죠? 시간은 금방 가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이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꾸준히 하시던 일들을 잘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무엇을 하든 꾸준히 하셔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시기입니다. 잘 준비하신 분들은 새로운 변화가 올 때 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